혹시 노보노디스크 주주분들 계신가요?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중에는 저처럼 몇 달째 아니 몇 년째 노보노디스크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블로그에 노보노디스크 글을 올리면 검색 유익 키워드에 이런 게 뜹니다. 노보노디스크 망했나요? 이걸 보는데 웃기면서도 마음이 좀 먹먹하더라고요. 오늘은 노보노디스크에 대한 제 생각과 투자 현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비트코인이나 미국 주식을 투자하고 있지만 원래는 제가 금액을 얼마 투자하고 있다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노보노디스크만큼은 오늘 좀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물려 계신 주주분들이 있다면 앞으로도 종종 관련 영상을 올릴 예정이니까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힘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노보노디스크를 알게 된 건 2023년 9월쯤이었습니다. 이미 비만 치료제 열풍으로 주가가 꽤 많이 오른 상태였거든요. 그런데도 저는 노보노디스크를 정말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했어요. 문제는 제가 기업만 봤지 가격을 안 봤다는 거예요. 90달러 후반부터 매수를 시작했고 처음에는 어느 정도 수익이 났었어요. 나중에는 비중이 점점 커졌고 결국 제대로 물려버렸습니다. 제 계좌로도 샀지만 아내 계좌로도 샀고요. 자녀 계좌로도 샀습니다. 120달러에서 물을 탔고 110달러에서도 탔고 100달러에서도 이건 너무 싸다 하면서 또 샀고 80달러에서도 계속 샀습니다. 그때마다 똑같이 생각했어요. 이 정도면 거의 바닥 아니야? 근데 시장은 제 생각보다 훨씬 냉정했습니다. 카그리세마 임상 결과 실망에 따른 하루에 20% 이상 폭락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맞았죠. 알츠하이머 임상 실패라던가 또 경쟁이 심화돼서 가이던스가 하향되고 CEO도 교체되고 계속 얻어맞았습니다. 최고점 대비 60% 이상 아마 하락했을 거예요. 이 그래프 보이시죠? 저는 이 모든 하락빔을 온몸으로 맞았습니다. 진짜 아프더라고요. 진짜 이건 직접 당해본 사람만 압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더 큰 실수를 하게 되는데 주가가 50달러 때까지 떨어졌을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무조건 반등 나온다. 그래서 기존의 노보노디스크를 일부 매도하고 2배 레버리지 상품인 노브X를 샀습니다. 발음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티커가 NOVX였거든요. 이게 노보노디스크 2배 레버리지 ETF예요. 처음엔 조금 몰랐어요. 근데 사람 욕심이 참 무서운 게 여기서 조금만 더 오르면 이번에 진짜 회복 오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계속 들고 가게 되더라고요. 원래 이 레버리지 상품은 장기간 보유하는 상품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2026년 초 가이던스 하향 빔을 그대로 맞았고 이 노브X는 진짜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때 진짜 뼈저리게 느꼈어요. 특히 변동성이 큰 종목에서는 시간이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걸 절실히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은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당연히 본주만 하고요. 천천히 가더라도 내가 견딜 수 있는 방식으로 투자하자. 돌이켜보면 제 가장 큰 실수는 틀린 기업을 산 게 아니었어요. 문제는 너무 비싸게 산 거였어요. 좋은 기업이라는 확신이 강하다 보니까 가격 감각이 완전히 무뎌져 버린 거였죠. 지금 PR이 비싸도 성장하면 되잖아. 이런 생각으로 계속 샀습니다. 근데 시장은요, 좋은 기업이라고 해서 항상 높은 가격을 정당화해 주진 않더라고요. 이걸 정말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제 투자 방식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첫째, 현금을 반드시 남긴다. 둘째, 몰빵하지 않는다. 셋째,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가격이 중요하다. 이걸 지금 계속 실천 중에 있습니다. 사실 이번 경험 덕분에 오히려 제 투자 습관 자체는 예전보다 훨씬 강해졌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가가 38달러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 진짜 분위기가 진짜 최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정말 끝났다는 이야기가 많았고 커뮤니티 댓글도 진짜 많이 비관적이었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 시점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다시 본 거죠. 최근 10년 연차 보고서랑 밸류에이션, 현금 흐름, 비만 치료제 시장의 성장률이나 총 도달 가능 시장의 규모까지 다시 처음부터 하나씩 봤어요. 현재 위기는 2017년 초 당시의 위기와 놀랍게도 비슷합니다. 그때도 경영진 교체와 가이던스 실망에 따른 주가 폭락이 있었고요. 인슐린 가격 압박이 거셌어요. 두 시기 모두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수익 구조가 흔들리는 경험을 하고 있었고 매출의 상당 부분이 특정 제품군에 쏠려 있다는 점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38달러대의 주가는 비만 치료제 매출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016년 11월 위기 당시의 주가는 15.45달러였고 당시의 주당 순이익을 주식
분할과 환율을 고려해 계산하면 PER은 약 14.4배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2025년 실적과 47달러 주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PER은 약 13.5배입니다. 이는 현재의 밸류에이션이 2016년 인슐린 쇼크 당시의 바닥보다도 더 낮은 수준임을 의미합니다. 시장은 10년 전보다 이익 창출 능력이 3배 이상 강해진 기업에 대해 너무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주가와 실적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시장의 공포가 과다한 점이 드러납니다. 2016년 저점 대비 현재 주가는 약 3배 올랐는데 같은 기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483억 크로네에서 1191억 크로네로 약 2.47배 늘어났습니다. 이는 현재 주가의 비만 치료제의 미래 가치가 거의 반영되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즉 현재의 주가는 당뇨병 사업의 가치만 정직하게 반영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내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이거 가격 너무 지나치게 싸다. 그래서 당장에 돈은 없고 생각했던 게 빅테크 주식들을 일부 정리하는 거였어요. 오랫동안 보유했던 구글, 아마존, 애플, 테슬라 일부 매도했고요. 그 자금으로 38달러대에서 제 수준에서는 좀 크게 물타기를 했어요. 이 참 오픈 이야기인데 매도한 빅테크 종목들은 2021년부터 장기 보유해서 수익이 그래도 좀 괜찮았거든요. 근데 노보노디스크 손실과 상기를 해버리니까 양도세를 안 내도 되더라고요. 이걸 좋아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참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금은 노보노디스크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가 1528주인데 평단가는 51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 확인되는 매수 총 원금은 1억 1200만원 정도인데 최고점부터 해서 전액 매도, 다시 매수 이런 식으로 계속 물을 탔었고 중간에 레버리지까지 건드려서 녹았던 금액까지 생각하면 총 매수 원금은 대략 한 1억 5천만원 정도 갔네요. 아직 갈 길은 멉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예전보다 마음은 훨씬 편하네요. 왜냐하면 지금은 왜 샀는지를 스스로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요즘 좀 주의 깊게 보는 부분은 위고비 알약인데요. 사실 비만 치료제 시장이 커지는데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주사에 대한 부담감이었어요. 아무리 효과가 좋아도 사람들은 주사를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냉장 보관도 번거롭고 매주 맞아야 하는 것도 스트레스고요. 근데 알약은 다릅니다. 그 진입 장벽을 확 낮춰버릴 수 있어요. 특히 처음 GLP-1 치료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실제로 약가가 낮아지면서 그동안 보험 문제로 치료를 받지 못했던 환자들이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단가 하락으로 줄어든 수익을 물량 증가로 상쇄한 거죠. 그 결과 2026년 1분기 글로벌 비만 관리 부분 매출은 전년 대비 22%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미국 출시 이후에 16주 만에 처방 환자 수가 100만 명을 넘겼고 누적 처방은 200만 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건 처방 환자의 80%가 GLP-1 치료제를 처음 사용하는 신규 환자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이 시장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단순히 살 빼는 약이 아니라 당뇨, 심혈관 질환, 수면무호흡증, 지방간, 신장질환까지 대사질환 플랫폼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물론 경쟁은 앞으로도 치열해질 거예요. 111도 강하고 앞으로 더 많은 경쟁사가 들어올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오히려 이 시장 자체가 생각보다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전에는 일부 부자들만 쓰는 약이었다면 앞으로는 훨씬 더 대중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약은 그 흐름을 더 빠르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노보노디스크로 힘드신 분들 저도 같은 주주입니다. 같이 맞았고 같이 괴롭고 같이 물려 있습니다. 근데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오히려 투자에서 중요한 걸 다시 배웠는데요.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가격이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현금이 있어야 기회를 다시 잡을 수 있다는 거. 솔직히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다시 빠질 수도 있고 몇 년 더 행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적어도 저는 38달러대에서 샀던 제 선택을 후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충분히 고민도 했고 제 기준에서는 납득할 만한 가격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지금 많이 힘드신 주주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같이 이야기 좀 해주세요. 혼자 버티는 것보다 같이 버티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노보노디스크 관련 내용은 앞으로도 계속 기록해 보려고 하거든요. 지금까지 아빠식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이겨냅시다. 파이팅!